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주부길입니다.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너무나도 많은 군사 장비를 잃어서 다음 전쟁을 준비하려면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러니까 CSIS의 마크 켄시언 선임 고문의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는 최근 연간 평균 생산 물량은 탱크 250대, 항공기 150대 수준인데 이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달여간 파기한 러시아의 탱크는 2년치, 항공기의 경우에는 1년치 생산 물량으로 이렇게 추정된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더 타임스는 이어서 러시아가 사용한 미사일의 경우에 최소 몇 년 이상의 생산량을 퍼부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켄시언 고문은 러시아가 재고를 쌓고 다음 작전을 위한 준비를 마치는 데는 몇 년 이상 걸릴 것이다. 이렇게 더 타임스에 밝힌 겁니다. 켄시언 고문은 또 이 미사일 재고의 부족으로 동부 지역 돈바스 지역에서도 어느 순간에는 정교한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자제해야 될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미사일은 가격이 비싸고 복잡한 전자장비가 필요하다라고 더 타임스에 말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미사일과 관련해서 이 탐사 보도 매체인 벨링캣은 24일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정밀 미사일 비축량의 70%를 사용한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 익스프레스도 25일 벨링캣의 러시아 안보 담당자인 크리스토 쿠레체프의 말을 인용해서 이 러시아의 미사일 비축량이 개전 전에 비해서 30%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해당 미사일을 다룰 수 있는 인적 자원마저도 부족한 상태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크루체프는 이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미사일 시스템 자체를 파괴하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군 내에 미사일 운용 인력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고 있어서 러시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크루체프는 이어서 불과 30-40명에 의해서 러시아군 미사일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전력이 이 하드웨어 측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적 자원도 조만간 바닥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도 26일 군사정보 사이트 오릭스의 통계자를 인용해가지고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개시 이후로 3,000여 개 이상의 대형 군사장비를 잃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500대 이상의 전투 탱크, 300대의 장갑차, 20대의 전투기, 그리고 30대의 헬리콥터가 포함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서방 세계의 가혹한 제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무기와 또 예비 부품 생산에 엄청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GUR은 러시아가 금융 제재와 수입 제한으로 탱크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주력 전투 탱크인 T-72 생산 속도가 상당히 둔화가 됐고 최신 차세대 탱크인 T-14 아르마타스 생산이 중단됐다라고 더 타임스에 주장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전략연구소의 군사 전문가인 헨리 보이드도 이 러시아는 소련 시대 탱크와 장갑차 등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전국에 보관해둔 예비 물량을 끌어다 쓰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낡은 장비를 되살려서 우크라이나에 보내가지고 숫자는 채울 수 있더라도 품질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고 작동할 인력이 있을지 또 있더라도 훈련은 충분히 받았을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25일 미국에 이어서 세계 수출 2위인 러시아 방산업계가 국제사회의 금수 조치로 직격탄을 맞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러시아 방산업체는 이 반도체 같은 정밀한 부품을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었는데 금수 조치 탓에 부품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실제로 러시아 최대 탱크 생산업체인 우랄바곤 자보드사는 이 탱크 무한 궤도에 사용되는 스웨덴제 베어링 수입이 중단되니까 일부 근로자들을 일시 해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산 라인이 타격을 받으면서
러시아군의 수요는 물론이고 외국 수출 계약을 이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사용하는 서방국가 제조 무기들이 러시아군의 전투기와 헬리콥터, 탱크들을 격파하는 모습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이 러시아제 무기의 성능에 대한 신뢰도도 저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스콧 보스턴 선임 연구원은 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폭파된 러시아 무기들이 널려있는 모습은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무기 수준이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브뤼셀을 방문했던 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국제사회의 제재는 러시아의 방산복합체에 타격을 줬다 그러면서 정상화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반면에 더 타임스는 이 우크라이나군은 서방 국가의 지원으로 매일 탱크, 장갑차, 대전차 무기 등이 엄청난 양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지난주에 대전차 무기 1,000점, 14대의 울프하운드 장갑차, 그리고 4,000개의 야간 투시경 등을 보냈다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상당한 무기들이 서방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주일 공급 물량을 20시간이면 다 쓸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국가에서도 재고가 부족해지고 있다. 이렇게 더 타임스는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임스 히피 영국 국방부 정무차관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152mm 포탄을 구하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히피 차관은 그러면서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군대보다 3배 정도 많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푸틴이 군사 전력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고 또한 5월 9일까지 승리를 반드시 쟁취하라는 지시 때문에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또다시 전투에 나서고 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군은 이런 러시아 군대를 잘 대응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벨링캣의 이 크루체프도 우크라이나는 최근 서방 국가들로부터 매주 새로운 고정밀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앞으로 2, 3주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방어력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의 전투력이 지나치게 많이 상실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의 사상자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부 장관은 25일 하원에 출석해가지고 이 러시아군의 피해 현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국 정부는 지난 2달간 발생한 러시아군의 전사자가 1만 5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타임스는 영국 국방부의 이런 추정치는 처음 발표된 것이라고 그러면서 일주일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전쟁이 60일을 넘어서면서 러시아군의 피해도 커졌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더 타임스는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이런 피해는 러시아군의 대대 전술당 그러니까 BTG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30여 개가 손실된 것으로 이런 군대로 전투를 벌이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자는 3,000명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려 5배 정도의 전사자가 러시아군에서 나왔다는 의미죠. 물론 러시아군은 공식적으로 1,351명만 전사했다라고 25일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영토에 남겨진 자국군 전사자의 시신도 인수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이런 서방 언론의 보도가 나왔죠. 그럴 정도로 이 러시아가 전사자 규모를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이 러시아군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8일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우크라이나 내에 있는 영안실이라든지 냉동열차 등에 안치된 러시아군 전사자 시신 7천여 구를 러시아한테 송환하려고 했지만 러시아가 거부했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월스 장관이 밝힌 러시아군 전사자 1만 5천 명은 미군이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인 전쟁 과정에서 전사한 미군 병력보다 무려 6배 이상 큰 규모라는 점입니다. 미군이 20년간 아프간전에서 잃은 이 군인은 2,448명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이 5월 9일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에 맞춰서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 승리의 퍼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맞춰서 전쟁 승리 선언을 하기 위해서 공격 수위를 무차별적으로 높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사상자 수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동남부에서의 2라운드 진격 작전 자체가 벌써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2라운드 전쟁 역시 수도 키우에서처럼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러시아군이 물러난 이 키우에서 그들이 버리고 간 각종 탄약과 무기가 발견됐고 이 장갑차 안에서는 러시아의 퍼레이드용 유니폼도 발견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 올렉산드르 후르제비크 우크라 지상군 참모부장은 러시아군이 키이를 이틀 만에 점령한 다음에 이곳에서 승전일 퍼레이드를 펼칠했던 것 같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키우 정복 실패 이후에 푸틴은 돈바스 등의 동남부에서의 승리의 퍼레이드를 재구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미 정보부 판단이라든지 러시아 외교 애널리스트 전망 등도 이 5월 9일이 푸틴이 정한 우크라이나전 데드라인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는 푸틴의 구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선택할 카드는 하나죠. 마리우폴에서 아조스탈을 장악하지도 못했으면서 나머지 지역 점령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마리우폴을 해방시켰다라고 대국민 선전전을 한 것 같이 돈바스 지역에서도 그런 대대적 포격과 공격을 한 후에 상당 부분을 장악한 다음 일방적 승리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식이든 포격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고 탱크를 동원한 지상전을 벌여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수많은 러시아군이 사상당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군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가 승리 선언을 위해서 동부 공격을 강화할 경우에 키우에서 했던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단기 정복 기대와 달리 강한 저항으로 결국 후퇴를 선택할지도 모른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푸틴이 사용할 카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푸틴이 선택할 수 있는 폭도 점점 줄어든다는 의미겠죠. 이건 그만큼 푸틴의 종말도 다가오고 있다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